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에 봉착했어요? 선에 봉착했어요. 선이 착할 선에 봉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겁난다, 겁나. 자. 빨리. 그래서 경호선사는 이렇게 해야 된 것은 한 가지도 득이 없지만 아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는 거고 저기 표류한다는 거예요. 표류. 동서로 표류하는 것은 한 가지도 득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억지로 되는 법이 아닌 것으로 장차 이것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과연 이 먹구름은 거칠까요? 하고 영원하게 반문하고 있더라. 그리고는 장차 이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짠 현실의 먹구름은 과연 거치고 새로운 날이 열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고 잠은 자다 바다다 암울한 현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주인공인 영호당은 경호선사에게 선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더따라 맨날 졸라요. 다리는 날마다 졸라요. 졸른데 불행하게도 같이 마주하고 있지 못해서 걱정이죠. 영호당에게 신분이 도를 수행하는 선승으로서 이 승려로 하여금 만약 형이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하는데 선을 직서로 가르치기가 뭐 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무불무조로 지경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죠. 형이 그것도 대단한 거요. 거기에서 정말로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고 봐야죠. 그거를 조사도 없고 붙여줘 없는 지경에 이르래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거기에 무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중도를 가리키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글로 써오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교사가 지금 열애선을 가리키고 계시죠. 형이 만약에 수행의 정진력으로도 도를 성취하여 지금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게 어디에 허물이 있죠? 어디에 허물이 있죠? 어디에 허물이 있죠? 예? 무슨 글자에 허물이 있죠? 이른다면 자비가 넘치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자비 고하여 선의 경지를 들어 선의 경지는 궁극적으로는 자비가 넘치는 경지가 바로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경지라서 그리하여 최상의 평등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요. 평등 경지 같은 소리 평등 경지 성소작지 뭐시 어쩌지 그거 지금 이게 다 이제 조사선이죠. 하여 그 경지를 선승의 견지에서 그나마 최고로 가까이 접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호당 박한영에게. 영호당 박한영은 무엇이요? 학승이라니까요. 학승. 근데 영호당 박한영은 열반하는 순간까지 학승이었어요. 대단한 학승이죠. 여기서 형이라고 하면 정말로 나이가 위여서 형이 아니고 경호가 영호당을 지칭하는 호칭이라고 말했죠. 20몇 살 차이 나요.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공경하는 뜻으로 경호선사의 지도를 바꾸는 제자인 관계로 법을 물어온 영호당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좀 경호선사는 겸손하시기도 굉장히 겸손하셨던 것 같아. 누구에게도 전봉준에게도 항상 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영호당에게도 그냥 형이라고 하고 만공에게도 자네라고 하고 이랬어요. 영호당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경호의 영호당을 향한 애정 어린 호칭이었던 것으로 영호당 박한영 나오네. 1870년생이니까 경호선사가 1849년생이니까 21살 차이. 21살 차이. 만공보다 좀 어리네요. 만공 스님은 55년생인가 그래요. 저기랑 똑같아요. 전봉준이랑. 응? 21살 아니다. 55년생 아니다. 잘못 말했죠. 73년생인가. 어쨌든 만공 스님하고는 경호선사가 아마 24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저기하고 나이는 잘못 아까 누구지? 전봉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6살 차이 나죠.
영호당 박한혁은 1870년생으로 21살 써있네. 21살 차이가 나고 경허선사의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경허선사를 지극히 존경하고 경허선사가 전봉준과의 세속관계를 알고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최측근이죠. 최측근.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를 가장 측근에서 뒷바라지한 게 두 명이랬죠. 영호당 박한영, 그 다음에 남전당 한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났을 때도 그곳을 3번이나 다녀간 영호당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허선사는 하루빨리 영호당이 태도를 성취하여 불가능하게 자비가 넘치는 경지를 지니 또한 어찌 그 경계를 만나지 않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 경계를 만난다고만 했어요. 만나면 돼 안 돼? 만나기만 해서는 안 돼. 깨달음을 성취해야지. 그런 경계가 온다 이런 얘기요. 뭔 경계? 자비심이 넘치는 경계. 근데 저는 이거 자비심이 넘치는 경계 이거 말고 윗바사나에서 하는 있잖아요. 칠각지 7가지의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칠각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냥 하나면 그만이지 뭔 칠각지가 와 했는데 아유 온다니까. 뭔 각지가 와? 희각지가 와요. 희각지. 경안각지도 와요. 경안각지. 희각지 경안각. 뭔 소리가 했는데 나중에 호두마을 갔다 와서 오 마이 갓. 이거를 말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정말로 나는 그 희각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입이 찢어지는 줄 알고 아파서 혼났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경계를 이미 앞에 가본 우리의 그 선조들이 우리의 그 수행자들이 이미 깨달은 바를 거다 써놔서 막 그게 아는 것 같은데 부처님은 더구나 뭐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희각지가 오고 경안각지가 오고 뭔 각지가 와요. 그러니까 7개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가짜는 아니더라는 거. 거기 윗바사나에서 그 써놓은 수행의 그 사념처 뭐 그게 가짜는 아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건 진짜고 믿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야. 조사들이 해놓은 그런 경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있어요. 말했잖아요. 뭐가 안 됐지? 그거 몽중이려. 오매이려 몽중이려 그거 다 진짜로 있는 거다 이래요. 숙면이래도 있고 오매이래도 있고 난 저기 누구야 성철스님이 말할 때 뻥치고 있네. 어떻게 오매이려가 되느냐 이런 말에 몽중이려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돼. 그러니까 해봐서 다 써놓으셨으니까 믿고 가시면 되고 진짜 있어요. 이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는 다 모든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불성 있는 자들이 해놓은 거라 믿으면 돼요. 있고 자기가 다만 안 할 뿐이에요.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앞에 선조들이 있으니까 믿고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라고 해서 경허선사가 영호당에게는 지금 그 선을 얘기할 때가 아니야. 참선 선자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착할 선자를 얘기할 때더라 이런 얘기지. 영호당이 태도를 성취하여 불가량에게 자비가 넘치는 경지에 이를지니 여기 잘못된 건 자비가 넘친다는 게 또한 어찌 그 경계를 만나자. 경계를 만난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경계를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를 선생애로 영호당에게 확신시키며 제자의 공부를 독려하겠어요. 틀림없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자신을 자비심으로 보살필 수 있지 않겠는가. 를 청출어람으로 던지시다. 여기가 뭐냐면 이 힘든 상황에 있는 자신을 자비심으로 보살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지. 제자를 독려하고 있어요. 지금 자비심으로 보살펴라 라고 청출어람으로 던지시 유머러스하게 해석시키고 있더라. 유머러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지경은 온다 라고 하면서 왜 여기다 유머러스라고 썼을까요? 유머러스 하죠. 지금 제대로 선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뭘 하면 부처가 없고 조사도 없애라. 부처도 생각하지 말고 조사도 생각하지 없는 그런 지경이면 자비심으로 넘치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넘친다는 말을 그냥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쓴 소설이잖아요. 누가 쓴 소설이 아니라 아무튼 똑바르게 소설은 소설이더라도 진실을 왜곡되지 않는 저는 그게 내가 소설가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제 마지막을 또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 서간문 정말 대단한 서간문이에요. 형이차언 서금약
하여 해제 후에 일면 풀구백이로다. 해제 후에 만나자는 거죠. 형 2차 온. 형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형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그 형은 영당 박한영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와주세요. 저를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졸르니까 뭐라 그래요? 해제 후에 만나자.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형이 정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하여간 서급약하여 하였죠. 하여간에 뭐 만약에 해제 후에 해제 후에 여유가 닿으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서급이 뭐예요? 여유가 미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장담은 못하지만 해제 후에 여유가 닿는다면 우리가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죠. 여유가 닿으면 일면은 뭐예요? 한편으로 말해서 불구백 다 갖추지 않아도 내가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에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경호선사는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죠? 묘양산으로 쫓겨가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해제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호사 도체다 아니다. 도체다. 여러분 부처님도 부처님 되셔갖고 수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요. 항상 참선에 들고 항상 선정에 들어서 그거를 증장시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깨달았건 안 깨달았건 나발이건 간에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전 내가 요즘에 또 이제 망상이 드는 게 여기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수행 이거 참선 영궁선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미리 이름을 영궁선실로 해놨죠. 저기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영궁선실로 다시 만들까 해요. 많은 사람은 필요 없고 어찌됐건 제가 이 강의를 끝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끝나기에는 조금 멀은 것 같아.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진행돼. 그래서 여유가 닿으면 내가 일면 다 갖추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아도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 뒤에가 있어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간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말해 일면 다 갖추어서 내가 잘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애선이다 이런 얘기요. 내가 다 갖춰서 말하지 않았어 지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영호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도와는 드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다 갖춰서 말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1:1 대응을 하고 이거를 이 성과 법문과 36대법이 그냥 정광석화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간으로 뭔 소리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다 갖춰서 말을 못한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서간을 끊고 있어요. 그리하여 법을 물어온 영호당 박한영에게 경호선사의 칭견을 원하는 영호당을 위하여 독려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형이 중요한 것도 뭐랬죠? 비록 묘양산에가 쫓겨가 있어도 뭐는 하자. 해제는 하자. 해제 결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니까? 나는 수행자니까. 설정스님도 보면은 어디 가셨다가 결제할 때는 오시더라고. 선방에 방장은 안 하시더라도 그러다가 또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또 해제가 되면 또 나가시고 하는 거. 그게 수행자로서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이죠. 그래 안 그래? 힘들다. 그래서 뭐래요? 그리하여 법을 물어온 영호당 박한영에게 경호선사의 칭견을 원하는 영호당을 위하여 독려하고 형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여간 만약에 해제 후에 여유가 닿는다면 말이에요. 여유가 닿으면 일명 내가 다 갖추어 자세히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법의 증장을 도와드리겠다. 법의 증장이 뭐예요? 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행의 정진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다 라고 답을 하고 약속한 답을 보내고 있는 선지시 경호의 영호당에 대한 애틋한 제자에게 보내는 서간으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영호당 안타깝죠. 이러한 영호당 박한영은 공식적으로 삼수갑산을 다장하니 다녀간 승려로 최소한 3번 이상을 다녀간 흔적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1943년 산악원에서 경호선사 6호집 경호집이 발간되어 누군가 영호당에게 만공이 주어여 산악원에서 비난반해본 경호집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을 때 영호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책 가지고 오니까 영호당 경호라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이분은 경호선사를 이 책은 경호선사를 다 담지 못한다. 오 마이 갓. 얼마나 경호선사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 경호집 발간했다고 가지고 오니까 이건 경호선사를 욕먹이는 거야. 경호선사는 이 책에 담지 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초월해서 그러한 분이다 이런 말이야. 누가?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 책은 경호선사를 다 담지 못한다. 오히려 그 어른을 욕되게 할 뿐이다. 나도 그런 거는 같아. 나도 그런 거는 같은데 뭐 어찌하겠는가. 너무 송구스러울 뿐이죠.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만큼 영호당은 경호선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경호선사를 가장 측근에서 만난 인물로 경호선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승려들아 이런 말이에요. 경호사의 가치를 경호사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영호당이었어요. 영호당도 안타깝죠. 영호당은 열반하는 순간까지 경호선사를 만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서관문이 남아 있어서 뭐디요. 서관문을 또 영호당이 전병근이에게 준 거는 불안하니까. 갖고 있다가 또 괜히 경호선사 걸리고 내가 갖고 있다가 또 경호선사 삼수갑산에 있는 거 걸리고 이럴까봐 아예 그냥 전병근이 한 사람한테 맡겨서 그러니까 천안전 시내가 그거를 계속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서가문 13편도. 너무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이거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 지니고 있기가 힘들으니까 없앨 수도 있거든. 정말 어느 분인가 감사하고 저는 이 서간문을 끝까지 간직한 전병근이라는 분을 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전병근 씨는 돌아가셨고 한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그 아들하고 딸이 살고 있답니다. 홍성에서. 이런 거를 좀 저기서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러고 있죠? 미쳤어. 경호선사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너무 명상선 같은 소리를 하고. 명상선이 뭐야? 간화선이라니까. 간화선. 간화선이 살아있는데 왜 그 경절문이잖아요. 부처가 되는 지름길 간화선 경절문이 있는데 뭔 명상선이요. 명상선이래. 선명상이래. 몰라 또 헷갈려. 명상선 선명선 말이 안 돼. 선하고 명상은 붙이면 안 돼요. 서로 전혀 다른 진짜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1%나 합쳐질라나. 오히려 그 언을 욕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만큼 영호당은 경호선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경호선사를 가장 측근에서 만난 인물로 경호선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승려였더라. 지난 2012년 근대 한대 선불교 중재인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아서 스님의 유목을 한자리에 모아서 특별 기획전을 열었었어요. 이때 여기서 찾은 게 이 서가문이야. 대단한 거죠. 그래도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이렇게 돼서 이 마무리를 못 짓고 계시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경호선사에 대해서 선승으로 인정한 스님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설정 스님밖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선에 대해서 계시지만 경호선사의 직계로 경호선사를 선양하고자 애쓰신 분 딱 1인 딱 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한 명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를 내가 경호사단법인 경호연구소를 설립하게 만들어준 초대 이사장으로 해주신 분도 설정스님이시고 경호기념관을 만들게 해준 분도 설정스님이시고 총무원장이 돼서 북한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려고 했던 분도 설정스님이신데 그에 앞서 2012년에 설정스님이 돈을 1억 원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 조계사에서 성대하게 그 스님 살아있을 때 뭔 스님? 자승스님. 그렇게 성대하게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회파라는 초대에서 폐찰도 있어. 100주년 기념사회파 같은 사회파에서 회장이 수석사 주지 지훈 스님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덕사 근역 성보 박물관에서 지심 김영래 영궁이죠. 영궁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궁 그래요. 영궁이라는 뜻이 뭐 생각에 화살을 쏘는 그게 아니랬죠.
생각하라. 궁이 옴자라 그랬어요.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궁자가 옴이에요. 옴. 우리가 말하는 옴. 옴은 뭐죠? 또 마음의 진리, 당체, 본체를 옴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의 당체를 생각하는 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참선. 끝. 참선문이야. 참선문 영국문이 참선하는 분, 수행문. 주제로 스님의 요목을 전시한 바 있으니 전시에서는 경화선사의 진영과 인장 다 나왔죠? 인장이라고 해봐야 한계예요. 한계. 경화선사 인장은 1900년대 법무사에 추적할 당시 시작된 총서팡암록 대고보 스님이 선수되는 법맥을 기록한 등등 상속 나오시죠? 그다음에 해월 해명의 선사 전법계 서간문 신필 또 만공스님 전법계도 있어요. 등이 전시됐다. 또 경화선사의 법제자인 만공스님과 해월 그 다음에 누구? 해암 우리 스승 나의 스승 해암 그 다음에 벽조경선 해암현론 벽조경선 태어 스님 등의 유목도 함께 전시를 하였다. 태어 스님의 유목도 있었나봐. 못 봤는데. 특별기획전에서 수독사 근역 상봉박물관에 수장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법무사와 통도사, 해인사, 송황사, 직지사, 월정사, 성모박물관과 동국대학교에 수장되고 있는 70여 점이 전시됐답니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준 거죠.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크게 했었는데 그 책 있어요. 영국문이라고. 그것도 그 스님이 줬어. 뭐죠? 천장암 주지였던 원 스님이요. 그래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직지사, 월정사, 성불박물관에 있는 거 다 나왔어. 그 중에 이 벽성 상목수님이 또 경화선사 서감률에서 그거를 전시하도록 빌려준 게 오늘의 얘기가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아주 줄다리기를 하면서 타이밍이 맞았는데 그게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2012년에 동국대학교 그 선학과를 2011년 7월 달에 석사학위를 하고 해암현문의 선사당 연구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박사학위를 들어갔을 때예요. 박사 1학기죠. 그러니까 박사 1학기 때에 이게 전시가 됐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책으로만 받았죠. 그때야 내가 경화선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송림사본 이게 송림사본이 그거예요. 단양 송림사. 그러고 보니 한번 가보고 싶다. 못 갔어요. 송림사본 경화선사 서간문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전시회를 준비한 수덕사 근역 성보 박물관장 정암스님은 정암스님이죠. 정암스님. 수덕사의 정암스님. 100년 전 세연을 다하고 평진을 떠나 적적요요한 정멸을 세계로 가신 적적요요한 정멸을 세계로 갔던지 말았던지 어쨌든 간에 경화선사가 그 일반에 대해서 경사 일반에 대해서는 적적요요한 그런 거를 말하다 보다 그거를 초월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한 세계로 가신 스님의 치열했던 참학의 열정도 참학도 아니고 왜냐면은 경사가 참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이전에는 뭐 이런 말들이 맞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보통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고 할 때 근데 우리 경화선사는 너무 특별하신 사바이 고해에서 참아야만 하는 민초들의 숨가쁜 삶과 함께 하셨던 동사섭의 행도 사그라지고 이제는 역사 속에 그저 하나의 편린이 되어 존재하고 있더라. 역사 속에 하나의 편린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거죠. 절대로 경화선사는 역사 속에 한 조각의 편린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당당하게 경화선사의 위대함을 밝히고 경화선사가 이런 삶을 살다 갔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밝혀내고 싶은 거죠. 진짜 역사 속에서. 경화선사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역사 경화선사 삼수갑산으로 사라지시면서 이거는 역사 내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선법을 교령만 흔들어 놓고 가지도 못하고 마련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이건 역사의 장으로 남는다는 얘기를 쓰시잖아요. 그 경화선사를 회상하고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끊이지 말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끊이지 말고가 염궁이 아니고 궁자는 우파니샤드에서 옴이다라고 했죠. 스님의 법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근본 특별전을 경화스님의 염궁문을 친필 희율을 따라 염궁이라고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화사가 이 염궁문을 무슨 날아가는 화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화살은 활궁, 활시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화선사가 천장암으로 오자마자 인법당에다가 써붙여 놓은 게 염궁문이에요. 수행하라, 수행처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내가 이거 영궁을 바로잡는데 6년 걸렸어요. 나도 6년 동안 영궁을 쫓아다녔죠. 이건 아니다. 활궁을 갖다 쓸 리가 없죠. 근데 나중에 우파니샤드에 나오는데 놀라움이었고, 그냥 어쨌든 나는 내가 그 땀 흘려 진짜로 힘들게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찾고자 했어요. 근데 정말 들어오는 순간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영궁은 활시현 활궁 그게 아니고 그냥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옴자예요. 말했다. 그리하여 수덕사 성보 박물관에서는 2012년 10월 13일 전시에 출품된 자료를 지신규명내라고 썼어요. 이건 지신규명내는 또 설정 스님이 쓰신 것 같더라고. 지신규명내.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하고 싶었겠죠. 누구에게? 경허선사에게. 그래서 영궁의 이름으로 도록을 출판했어요. 저도 이게 도록 낸다 그랬잖아요. 도록 낼 거예요. 경허선사 도록. 경허선사 도록. 사진은 아직 안 쉬어봤어요. 지난번에 340개 찍었고 이번에 또 찍었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1000개 미만인 거는 같아. 근데 어쨌든 또 해봐야 하고 정리가 되면은 도록으로 내가 이 강의 끝내고 그거 낼 거예요. 출판된 자료를 지신규명내 영궁의 이름으로 도록을 출판하여 대중이 회양을 했으니 그나마라도 나한테 그게 하나가 나한테 들어왔어. 박사학위 논문하고 맞바꾸었죠.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갔더니 그 스님이 주시더라고. 그 스님 뭐요? 생각도 안 나. 안 나면 많은 거지 뭘.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없어요. 자, 경허 스님이 금강산에 주석할 때의 서감, 우리 송림사본 서감문 13편이 한 액자에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있어, 설명이. 경허 스님이 금강산에 주석하실 때, 금강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경허 스님은 금강산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잘 따라 건너 가라 있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그래서 딱 금강산 가을에 가요. 금강산이 원래 뭐예요? 복례산, 개골산, 금강산, 뭐지? 이름이 4개죠. 계절 따라서. 금강산 가요. 금강산 어디 가셨을까요? 응? 유점사. 또 표운사. 또 어디? 성불사. 근데 왜 가? 아니, 지나다가 가는 거예요. 지나다가. 어디 지나다가? 그 어디요? 오대산에서 그 허원경 강의를 하시잖아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떠나시는데 목표지가 어디였어요? 안변 서강사. 거 가시다가 이제 금강산을 들리는데 유점사도 들리고, 응? 종소리 그거 다 있잖아요. 성불사도 들리고. 성불사 깊은 밤에 그것도 다 들어요. 경허선사가. 극한 풍경소리도 다 듣고 그 시를 남기신 게 있죠. 어쨌든 경허선사는 금강산을 들리는데 주석은 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정말로 자세히 조사했다면 묘양산이라고 쓰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까 묘양산에서 그 일동자 했다가 나오잖아요. 한철 나잖아요. 근데 금강산에 있었다는 이 서간문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금강산을 썼더라고. 네, 주석할 때의 서간문으로 만공스님, 해암스님에게 전승된 것은 개코 같은 소리가 앉는데 뭔 만공스님, 해암스님에게 전승돼. 나는 해암스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잘못된 거죠, 이거. 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경허선사 서간문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별 주목을 받지 못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너무 어려워. 뭔 글씨인지 몰라. 특히 경허선사는 초서를 쓰면은 저도 초서에 익숙하지 못해갖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초서에 익숙하신 어떤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했는데 그 스님도 뭔지도 몰라. 그냥 글씨 써서 그냥 그 토만 달아줬어요. 현토만 해줬는데 내가 직접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난 앞뒤로 하니까 그냥 아주
빙의가 됐어. 그냥 사통오다리야 오냐 어쩔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스님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경호선사 서간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토만 다줬어요. 현토 해줘가지고 내가 직접 그냥 막 작업을 했죠. 6개월 걸려서 이걸 했거든요. 근데 그냥 6개월이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런 세상에 살다가 이런 서간문이 이게 뭐냐 놀라움이었고, 꿈결 같은 시간들이 흘러간 것 같아요. 뭐 나한테 주어진 운명의 시간들,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나는 하나하나 했었어야 돼요.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경호선사 서간문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해서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해보려고도 안 하고, 뭐 나부터도 우선 그 서간문이 13편이 돼 있는데 경호선사 서간문이라고만 써있지 13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13편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짜게 보니까 13편이요. 이게 사이사이가 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호선사가 뭐 한 사람한테 썼다는 거요. 못 다 썼다는 했잖아요. 만공스님한테 주고받은 거라고. 만공스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해암스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 못 들어갔다고. 그러나 필자는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경호선사 친필을 서간을 번역해주는 의지가 아주 강했었죠. 시간이 없다가 여러 가지 경호연구소 일로 짬을 못 내고 있다가 6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요. 2018년 6월달인가에 이걸 손대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이 인간이 또 안 와. 참 미치겠다. 얘 왜 저러냐. 아이고 또 뭐야 하면 좋아요. 어찌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어? 뭔 일 있어?